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도 6월 국어 모의고사 14번에서 17번 이중차분법에 대해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단 번호부터 매기고 시작을 하면 이중차분법은 문단이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논리적으로 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1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벌써 여기서 좀 포인트가 나오죠.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뭐다?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때의 결과, 나타나는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나오지.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문단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 나타났을 결과, 이 두 가지를 뭐 하는 것이다? 비교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접속어들을 좀 구조표지와 접속어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지.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이게 핵심이지. 그치, 여기서 봐봐. 사건 후의 결과는 우리가 사건이 나타난 다음 결과니까 관측할 수 있겠지. 근데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 이건 뭐야? 지금 가상의 결과잖아. 이건 관측할 수 없어. 그래서 실제로는 경험을 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 가지고 효과를 평가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 문제가 지금 뭐라고 지금 나왔어요?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그런데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뭐 할 수 없다? 관측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행 집단의 결과와 비교 집단의 결과를 이 두 개를 뭐해서 비교해가지고 효과를 평가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선 정리를 해야 될 게 시행 집단은 뭔지 비교 집단은 뭔지 개념 설정이 중요하겠죠.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은 사건 경험을 했냐, 사건 경험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사건 경험을 한 부분은 시행 집단이라고 하고 사건 경험을 하지 않은 표본은 비교 집단이다 라고 개념을 설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따라서, 약간 앞에 이런 내용의 결과라는 거지.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괜찮겠지. 이중차분법의 관건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이 관건은 그 사건 외에 결과가 차이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가령, 그럼 예시가 지금 나온 거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관건이라는 게 지금 나온 거지.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지금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잖아. 이 사건 외에는 결과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집단을 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어떤 시험을 하는데 시험에 차이가 날 이유가 세 가지야. 그럼 근거는 벌써 얘 때문일 수도 있고 얘 때문일 수도 있고 얘 때문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에 따른 결과, 이 결과 외의 것들, 외의 것들이 지금 두 개나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버려? 똑같이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이 사건 때문에 이 결과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게 지금 관건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령은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가령, 예컨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한 문단이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러면 임금만 달라야, 이 사건 때문에 임금이 달라졌다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그치, 똑같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요걸 위해서는 이렇게 이상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러나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때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죠. 사람을 표본으로 하는 경우 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면서 1문단은 끝이 났네. 그 다음에 2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서 이중차분법은 이라고 하면서 이중차분법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죠. 여기도 중요한 것들이 많아. 여기가 오히려 1문단과 합쳐서 훨씬 중요한 부분인데 방법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평행추세 가정이란 것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문단은 앞에서는 관건에 대한 예시가 나왔다면 여기서는 이중차분법의 방법이라든지 평행추세 가정이라든지 이게 뭐 됐을 때 충족됐을 때라든지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문단 내용 한번 볼게요. 이중차분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뭐라고 표현한다? 사건의 효과라고 표현한다. 이중차분법에서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하는데 우선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중차분법은 요렇게 하라는 거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뭘 빼버리는 거야?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빼버리는 거야. 요렇게 했을 때 나오는 값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방법도 얘기하지만 그 근거도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근거를 뭐로 얘기하냐? 이게 근거가 평행추세 가정을 설정하는 게 지금 근거야. 그래서 이 근거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었을 때를 지금 가정하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이 평행추세 가정이 뭐냐 이걸 조금 알아야겠지. 이거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지금 가정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행 추세잖아. 같은 평행이 뭐야? 이 같은 선을 우리가 평행선이라고 하지.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추세를 가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 위에서 우리가 시행 집단, 사건을 경험한 표본을 바탕으로 한 집단과 비교 집단, 사건 경험을 하지 않은 집단 두 개를 설정을 했잖아. 근데 이 사건만 지금 달랐다는 건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이 비교 집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근데 그 크기만큼의 변화가 이 시행 집단에도 일어났을 거라고 가정하는 걸 우리가 평행 추세의 가정이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어도 얘가 변화 겪은 만큼 얘도 변화는 겪었을 것이다. 평행 추세 가정. 이게 충족됐을 때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되지. 왜? 평행 추세 가정 자체가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얘가 변화 겪은 만큼 얘도 변화를 겪는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얘하고 얘는 거의 같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이미 되어 있는 상태가 가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요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야. 방법은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을 근거해 가지고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 다음 문단 번호가 잘못됐네. 여기가 3이 돼야겠죠? 4, 5, 3문단을 보시면 이중차분법은 노스가 처음 사용했다 그러면서 무슨 수도회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 얘기를 하지. 그럼 결국 뭐냐면 3문단은 사례 제시입니다. 사례를 수도회사와 경제학 두 가지로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뭐 이 본문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바로 이해를 위한 이해 높이기 위한 도움 정도로 봐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학교에 있을 때처럼 이걸 시험을 낸다 그럼 선생님이 노력함에 따라서 이거랑 관련된 예나 아니면 얘를 보기에 가져올 수는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학교 선생님의 내신에 냈을 때 노력의 정도의 차이라고 보여요. 저런 것들을 보기에 갖고 와서 적용하는 문제가 된다면 조금 수준이 난도 자체가 올라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얘는 그냥 이걸 통해서 사례 이해 정도 넘어가시는 평이한 문단 정도가 되겠지. 그 다음 4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평행수의 과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위에서는 지금 뭘 얘기했어? 그치? 충족된 경우를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는 뭐야? 충족되지 않은 경우야.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시를 들겠지.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고 그 다음 뒤에 여기도 또 예컨대지. 그럼 결국 뭐야? 예컨대 앞에가 또 중요하다는 얘기지. 왜? 예컨대 앞에가 주장이 나오고 예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중요하게 되고 예시가 되겠네. 그러면 4문단을 정리해보면 이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여기는 충족됐을 때를 지금 두 가지로 얘기를 나눠서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로 사건 결과 파악이 잘못 평가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집단 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둘 다 뭐로? 그렇지. 쉽게 찾는 방법은 예컨대 예시, 예컨대 예시. 이 앞을 찾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5문단이네요.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은 지금 봐봐 순접이지. 그러니까 얘랑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디서 정리해 주냐? 여기서 나오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결국 뭐야? 이중차중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또한을 중심으로 앞에와 뒤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문단은 이중 차분법 적용한 평가 이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뭘 통해서 또한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에서는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라는 거지.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해 가지고 각각 뭐 해버린 거야? 이중 차분법을 적용해 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이중 차분법을 적용해서 결과가 같아. 그러면 이게 뭐가 충족돼? 그렇지.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신뢰도는 높일 수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시행 집단하고 통계적으로 유사해야 돼. 통계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해 버리는 거지. 그럼 아무래도 유사성이 얘하고 얘가 동일하면 당연히 신뢰도는 높아갈 수밖에 없겠지. 왜? 이렇게 해도 평행 추세 가정은 충족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것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평행 추세 가정. 그래서 위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거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평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특히 이중차분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중차분법의 관건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근거, 평행추세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이게 충족됐을 때와 충족되지 않았을 때를 나눠서 설명한 다음에 이걸 적용했을 때 평가가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한 글이다. 그래서 글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한번 문제로 가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설정되어 있지.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이게 벌써 답이네요. 여기서 지금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 사건 전후 변화를 이게 잘못됐지? 지금 뭘 비교해야 돼? 시행 집단에서의 사건 후 결과하고 뭘 비교해야 돼요? 비교 집단의 결과를 이 둘을 비교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시작했었지. 그럼 답은 1번. 얘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바로 찾을 수가 있었네. 2번 문제. 요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내신 때 괜찮아 보입니다. 얘나 얘 정도가 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문제인데 2번부터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이게 지금 전제가 깔린 거지.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의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의 증가
그러니까 지금 시행 집단과 뭐 비교하래? 비교 집단을 비교하는 게 하나 있어. 그리고 그러므로 이거에 따라서는 얘기지. 그러므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기억에 대해서 평가한 프로그램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 추세 가정, 아까 계속 얘기했지? 그게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한 평가 경우의 효과보다, 그럼 결국 뭐냐면 또 비교해야 될 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 둘을 비교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비교해야 될 게 두 가지네. 그래서 그거보다 크냐 작냐를 고르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보셔야겠지. 우선 기억을 봐보면 여기 있죠? 지금 기억분, 이게 기억이잖아.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고려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가 지금 기억이지. 그럼 이 말은 뭐야? 이게 더 크다는 건 뭐가 지금, 그치,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는 거잖아 이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기억 자체가 지금 뭘 가정한 거야?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지금 않는 경우지. 그렇게 되면 이 기억에서 시행 집단은 너 어디랑 비교해야 돼? 그렇지. 비교 집단하고 이 둘을 뭐 했을 때, 비교했을 때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겠지.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가 줄였으니까 뭐가 줄어? 그렇지. 고용률도 감소하게 되는 거야. 이 관계를 알아야겠지.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없을 때 일자리가 지금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더 큰 시행 집단의 고용률 증가와 비교 집단의 고용률 증가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봐봐. 지금 시행 집단의 변화와 비교 집단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커? 비교 집단이 더 크지. 그러니까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났을 증가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작을 것이다가 지금 가능해지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3, 4, 5 중에 골랐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첫 번째 거 풀었어요. 첫 번째 거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복습할 때도 이게 지금 1번의 과정이었어. 1번. 그럼 이제 2번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쉬워지겠지. 보세요. 위에 우리가 보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요게 하나 있었지.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됐다는 건 이게 평행 추세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고용률 증가가 동일할 것이다 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추론했어야 돼. 충족이 됐으니까 둘은 평행 추세잖아. 그러니까 같은 추세로 가기 때문에 고용률 증가도 동일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라고 한 거야. 적용해보면 시행 집단의 변화와 비교 집단의 변화를
시행 집단에서 비교 집단을 뺐을 때가 평가잖아. 그걸 지금 따져야 되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적용하면 시행 집단에서 비교 집단을 뺐어. 그럼 어떻게 돼? 그치.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을 것이다 로 하셔야지. 왜냐면 얘를 적용했을 때와 얘를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는 건데, 얘를 적용했을 때는 동일해. 근데 이중차분법은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동일한 것과 얘에서 얘를 뺐을 때를 비교하면 이게 더 큰 경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중차분을 적용한 경우보다 이 뒤의 경우보다는 어떻게 할 것이다? 작을 것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평가한 사건의 효과가, 만약에 시행 집단에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 일어난 변화를 빼는 거잖아. 이때 시행 집단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고용률 증가하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을 증가하고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 작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면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작다. 요게 지금 답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요 과정 1번과 2번을 제가 나눠서 설명했는데, 요것만 이해하신다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 그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아래의 표는 S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조사한 결과래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올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지. Q주 올리지 않았다.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비교 집단이지. 왜?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잖아. 임금 올리는 걸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비교 집단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보면 훨씬 쉽겠고, 그 다음 P주 저임금 식당들은 뭐 했대? 임금이 상승했대. 그럼 얘는 뭐라고 봐야 돼? 비저임금 식당들이, 그렇죠, 시행 집단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게 지금 이 작품의 가장 큰 핵심이지. 근데 요런 것들 있죠. 피주 고임금 식당, 요런 것들은 비교 대상을 늘림으로써 아까 신뢰도를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피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은 인상하지 않았답니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했네.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번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이다. 그치? 인상 후잖아. 그러면서 시행 집단 요런 걸 따지면 시행 집단으로 가야 되고, 인상 후의 변화 그러면 1.3 맞네 얘는. 2번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 통계적 유사성이 높으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아까 두 가지 방법 중에 여기죠. 유사성이 높아져도 신뢰성이 높아지고,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해도 이 평행 추세 곡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걸 충족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그럼 2번도 맞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비교 집단을 Q주 식당으로 두겠대. 그치? 얘가 지금 비교 식당이고, 이중차분법을 적용했을 때,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지금 시행 집단에서 빼야 되지. 뭐를? 비교 집단을 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 얘는 결국 3.4 플러스 3.4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3.4명 증가 맞네. 그 다음에 4번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의 변화를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의 1991년 1년간의 변화를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 아니지,
지금 이 신뢰도를 높이려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평행, 추세, 가정을 충족해야 되잖아. 근데 이 1년간 더 파악한다고 해서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됩니까? 모르죠.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얘에서는 절대 될 수가 없네. 5번 비교 집단. 그치? 비교 집단에 대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 그럼 얘를 충족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보셔야 되고, 마지막 문제 문맥. 문맥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우선 문제에서는 2번 이중차분법 요거를 비교 집단하고 계산하는 거나 아니면 3번 문제 요런 것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알아두셔야 되고, 제가 만약에 하나를 더 낸다고 하면 이 글에 대한 적절한 이해 말고도 뭐로 이중차분법 가지고 관건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충족됐을 때, 충족하지 않았을 때, 또는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한 3문제 정도는 가능해 보이고, 만약에 어렵게 낸다면 아까 어느 부분? 그렇죠. 여기 보기로 이런 것들을 예시를 갖고 온 다음에 적용하는 문제까지 하면 4문제. 그래서 내신에 이걸 적용한다면 이렇게 4문제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지문으로 2022년도 6월 모의평가 이중차분법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면 내용이 분석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이걸 가지고 독서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